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 네이버를 맡은 21기 강유민, 22기 김다성, 맹주원, 박연성, 황교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1, 2,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인공지능이며 이는 21세기 경제를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직결됩니다. 실제로 IT 성장의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와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 산업 체계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의 IT 산업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최근 3년간 생성형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은 이 기술들이 단순히 보조적인 인프라가 아닌 모든 산업의 성장 방향을 규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가트너 세계 IT 시장 지출 규모 전망은 2023년 4조 9,060억 달러에서 2028년 7조 3,630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춰 국내 ICT 산업의 생산 또한 약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IT 산업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AI입니다. 특히 AI 시장 중에서 생성형 AI 시장은 2020년 55억 달러 규모에서 2031년 4,4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며 CAGR 약 49%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이유로는 생성형 AI 기술이 단순히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다양한 산업에 녹아들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기술 산업의 88%가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에서 생성형 AI를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업 평균 71%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영업,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며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수요와 발전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AI 시장은 단순히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정부 AI 투자를 보면 미국 24.1억 달러, 중국 19억 달러를 비롯하여 EU,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주요 국가에서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정부 AI R&D 투자 규모 추이는 2015년 49억 달러에서 2023년 91억 달러로 연평균 약 8%씩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전체 산업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간 부분의 AI 투자가 정부 부분보다 훨씬 크지만 경기 침체기에도 정부 AI 투자 비중이 2023년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는 점은 각국 정부가 AI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글로벌 VC 투자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에서 2023년 33%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AI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이 이 분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커머스 분야와 AI 접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3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2028년 약 8조 6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24%씩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 광고 시장 또한 6%씩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커머스 분야에서 AI를 접목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운영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2028년 7.89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아마존, 월마트, 구글을 비롯하여 카카오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네이버 또한 올해 안에 AI 쇼핑 비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네이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검색 포털 기업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약 58%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가장 한국에 최적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임을 의미합니다. 이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AI 전환기에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 클러바 X의 경우 한국형 상식 지식 이해도 평가 지표에서 타사 4모델 대비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6,500배에 많은 순수 한국 데이터를 학습하여 가장 높은 한국 문화와 사회 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서버린 AI 실현에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국가 전략 사업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1,500억 원 규모의 정부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동시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서 국가 AI 생태계를 이끄는 국가대표 플랫폼임을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의 AI 기술이 어떻게 핵심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그중 눈여겨볼 분야로 먼저 검색 플랫폼 혁신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도입한 AI 브리핑은 도입 초기인 3월에는 1%라는 적은 검색 비율을 보였으나 8월에는 8%를 차지하였으며 연말까지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브리핑 도입을 통해서 CTR 8% 증가, 체류 시간 20% 증가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플랫폼의 락인 효과를 높이고 광고 수익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커머스 부문의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커머스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9.8%라는 가장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멤버십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률 70%로 주요 경쟁사인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비교해도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입률 또한 업계 1위인 쿠팡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커머스 시장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AI 기술 성장의 핵심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네이버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문화에 맞는 서버린 AI 구축이 있어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의 수익은 전년 대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AI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클라우드 부분의 안정적인 매출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는 서버린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태국 등 해외 수출 성과는 클라우드 부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매출 구조인데요. 네이버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조 9,15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액 비중 추이의 변화입니다. 2021년 기준 서치 플랫폼이 전체 매출액 대비 50%를 차지하였지만 25년 2분기에는 36%를 차지하며 커머스 부분과 콘텐츠 부분이 각각 22%에서 29%, 9%에서 16%로 크게 확대되며 네이버가 수익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투자 포인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전환을 통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AI 시장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이러한 성장 흐름 속에서 검색, 커머스, 광고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효율을 높이고 거래 단가를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 AI 프로젝트 수주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B2B, B2G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네이버의 매출은 11.7%, 영업이익은 10.3%, 당기순이익은 49.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단순한 비용 요인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정부가 지정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주관사로 선정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네이버는 국내와 공공 AI 수요를 흡수하여 클라우드와 데이터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커머스 부분의 거래액 성장과 수수료율 개선인데요. 상장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며 2025년 2분기에는 약 4,680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와 중개 매출뿐만 아니라 멤버십 매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락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올해부터 네이버 쇼핑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었는데요. 쇼핑의 수수료 체계가 기존의 유입 수수료는 폐지되고 대신 판매 수수료가 상품군별로 세분화되며 스마트 스토어 2.73%, 브랜드 스토어 3.64%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구조 개편은 판매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네이버의 테이크 레이트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단 그래프를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앱의 재방문율이 7월 기준 73.6%로 반등했고 멤버십 이용률 또한 2023년 하반기 31%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충성 고객 기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네이버 커머스는 거래액 성장, 수수료율 개선, 멤버십 강화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와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확장성과 AI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C2C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4년 약 2,490억 달러에서 2029년 6,900억 달러로 연평균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네이버는 스페인 최대 C2C 플랫폼 왈라합을 인수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이 인수를 통해 중고 거래뿐 아니라 지역 커머스, 광고, 결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커머스 매출 비중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단 그래프에서는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즉 재사용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9년까지 7,7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는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속가능 소비와 ESG 트렌드가 결합된 산업으로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유럽 내 B2C와 C2C 시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국내 시장 내 네이버의 경쟁 우위와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네이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검색 광고 유입률에서 구글이나 카카오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네이버의 유입률은 66%로 구글의 28%와 카카오의 4%를 크게 상회합니다. 이는 네이버가 여전히 국내 검색 기반 광고 중심의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국내 주요 검색 엔진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향후에도 네이버는 60% 이상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검색과 맞춤형 광고 기술의 확산으로 검색 단가와 전환율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단을 보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에서도 네이버는 22%, 쿠팡은 20%로 시장 1, 2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성장세를 보이지만 네이버는 검색 기반 유입과 멤버십 락인 효과로 지속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양축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해외 동종사 대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30에서 50% 할인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리레이팅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 부분 발표 시작할 건데요. 먼저 매출 추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은 사업 구조에 맞춰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추정을 했습니다. 서치 플랫폼은 광고 노출 수와 클릭 단가를 기반으로 트래픽 증가율과 AI 광고 효율 개선 효과를 반영했습니다. 커머스는 거래액과 테이크 레이트 구조로 산정했으며 2026년까지 연평균 15%의 거래액의 성장과 수수료율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핀테크는 결제액과 수수료율의 고보로 계산을 했고 결제 거래액은 2024년 45조 원에서 2026년 6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결과 2026년 전체 매출은 약 12조 원으로 전망되며 모든 사업부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정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 각각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인건비, 상각비 등 고정비는 인력 증가율과 설비 투자 규모를 반영해 연평균 8에서 9%의 증가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 변동비는 매출에 연동되는 구조로 10% 내외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최종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퍼 산출 과정인데요. 네이버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단일 PER 대신 부문별 비교 기업을 활용한 SOTP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치 플랫폼은 구글과 맵타, 커머스는 아마존과 쿠팡, 핀테크는 페이팔과 블록, 콘텐츠는 넷플릭스와 도에이 애니메이션,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각 부문별 선도 PER을 평균해 매출 비중으로 가중한 결과 네이버의 통합 PER은 약 26배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종가 기준 25만 3천 원 대비 목표 주가 35만 3,400원으로 상승 여력 39.7%를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 버위를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